내가 가진 주식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틀 만에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 가까이 대폭락하는 무서운 일을 겪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내 계좌의 자산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 발생한 19년 만의 기록적인 금리 폭등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코스피 시장의 거대 자금들을 썰물처럼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이 이 대폭락 전국의 핵심 본질입니다. 도대체 미국 땅에서 일어난 이자율 변화가 내 주머니 속 주식 가격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그 정밀한 매크로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팩트 데이터로만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본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야만 내 자산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가장 공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숫자는 바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 5.20% 돌파입니다. 미국 국채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인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서인데 30년 동안 돈을 맡기면 무려 연 5.20%의 이자를 무조건 보장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이 5.20%라는 수치는 위험한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경고선이자 마지노선으로 통합니다. 미국 정부가 아무런 위험 없이 무려 5.20%의 확정 수익을 주겠다는데 굳이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의 변동성 높은 주식을 살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 안전한 고금리 장벽이 세워지는 순간 전 세계 거대 펀드들의 자금 배분 저울추는 주식에서 채권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이던 미국의 채권 금리를 이토록 무자비하게 끌어올린 첫 번째 불씨는 바로 중동에서 터진 이란 전쟁 위기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확산되자 전 세계 물류와 에너지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위협받으면서 국제유가, 즉 석유 가격 지표가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공장을 돌리는 비용과 물건을 나르는 물류비가 한꺼번에 비싸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다시 자극하게 됩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고 계속 오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금리 상태를 아주 오랫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미래에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심이 장기 채권 시장에 반영되면서 30년물 금리가 5.20%를 뚫고 상향 우상향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금리를 폭등시킨 두 번째 거대한 충격은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전격 강등한 사건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쟁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달러를 찍어내면서 국가 재정 적자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다는 팩트를 지적한 것이죠. 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졌다는 것은 쉽게 말해 세계 1등 국가인 미국 정부도 빚이 너무 많아서 위험도가 과거보다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자본시장의 법칙에 따라 위험도가 높아진 채권은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얹어주어야만 팔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새로운 채권들의 금리가 도미노처럼 동반 상승하며 시장 전체의 시중 금리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 원인을 파헤치려면 오랜 시간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던 일본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BOJ는 장기 금리를 억누르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인 수익률 곡선 통제 YCC를 전격 폐지하고 단기 정책 금리를 기존 마이너스 영역에서 0.25% 이상으로 인상하는 역사적인 통화정책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공식 발표 직후 금융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당 160엔을 넘나들며 역대급 약세를 보이던 엔화의 가치가 순식간에 강세로 돌아서며 엔달러 실질 환율이 수십엔 이상 대폭등하는 수치 변화를 보였습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가 일본 내부에서 요동치기 시작하자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 자금의 축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엔화 가치 상승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엔캐리 트레이드,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무시무시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거의 0%에 가깝던 일본에서 싼값의 엔화를 빌려다가 금리가 높은 미국 채권이나 한국 코스피 주식을 사서 마진을 남기던 금융기법입니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갑자기 비싸지자 해외 자산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는 가만히 앉아서 일본에 갚아야 할 빚이 불어나는 거대한 환차손, 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 글로벌 펀드들은 환율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들고 있던 미국 채권과 한국 주식을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투매하여 현금을 확보한 뒤 일본 엔화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규모 자금 회수가 채권 금리를 더 폭등시키고 주식시장을 초토화하는 악순환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솟은 채권 금리가 도대체 왜 주식 가격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걸까요? 첫 번째 경로는 금융가들이 기업의 가치를 매길 때 쓰는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 위 수학적 공식 때문입니다. 할인율이란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먼 훗날의 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깎아서 계산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할인율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가 5.20%로 높아지면 미래의 기업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온다 한들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장부상 숫자가 엄청나게 작게 토막나 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먹고 사는 카카오나 네이버, 바이오 기업 같은 테크 성장주들이 이 할인율 폭탄을 맞으면 기업 가치 평가액이 단숨에 주저앉게 됩니다. 주식을 떨어뜨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로는 자금의 이동과 실질 이자 비용이 증가해서 나타납니다. 첫째로 거대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주식이라는 위험한 자산에 머물던 수조 원의 자금을 빼내어 19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라는 안전지대로 대규모 포트폴리오 조정을 단행해요. 둘째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일반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실질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으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대출 이자를 갚는 데 고스란히 탕진되면서 기업의 당기순이익률 지표가 단번에 악화되고 이는 주가 하락이라는 냉혹한 결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미국 증시보다 유독 더 참혹하게 무너져 내린 배후에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가져온 외환보유고의 타격 팩트가 존재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사적 수준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한국 원화의 가치는 달러당 1,400원 선을 위협받는 극심한 약세에 직면했습니다. 환율이 통제 불능으로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외환당국은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직접 매도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미세조정 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환율 방어 과정에서 국가의 핵심 금융 방패인 외환보유고가 매달 수십억 달러씩 급격하게 감소하는 재무적 소진 실태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 공포를 느끼고 삼성전자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주식을 대량 매도해 탈출하는 자본 유출의 도미노가 완성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공식적으로 인하하더라도 글로벌 자본시장의 대장격인 미국의 국채 금리가 5.20%로 폭등해 있으면 국내 시중금리는 거꾸로 치솟는 기이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국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과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회사채와 예금 금리를 올려 자금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가오는 6월 전까지 우리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와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속도 지표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단순히 눈앞의 주가 창만 보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미국 국채 금리 5.20%라는 마지노선이 안정되는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검증하셔야 합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자본의 이동 궤적을 명확히 읽어내고 보이지 않는 채무 리스크가 없는 확고한 우량 안전자산 비중을 정교하게 다듬어 자본 통합 시대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